요새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 최고치 경신, 이 말이 거의 매일 들려오지. 부산도 일일 확진자 수 최고를 찍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일하다가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언제쯤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질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제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83명. 그러니까 오늘 오전 확진자 추가하면 300명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최다를 또 경신할 것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2시까지 283명이 확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58.7%인 166명이 감염 경로를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도 3건이 있는데요. 강서구 의료기관에서 7명이 확진되었고, 동래구 초등학교에서도 5명, 북구 실내시설에서도 총 10명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그 외에도 북구 수용구의 종합병원, 기장구의 초등학교 등등 학교와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에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집단 이용시설에서 주로 확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어떤 위치나 또는 특정한 지역을 굳이 이야기 안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곳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중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 게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0시 기준으로 부산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7.8%까지 높아졌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77.1%, 일반 병상 가동률도 67.5%인데 일반적으로 병상 가동률을 80%를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벌써 넘어서 이제 수도권 환자들이 충청도라든지 기타의 도시로 지금 분산돼서 지금 입원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도 이제는 거의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기 환자가 1,0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기사로 떴던데,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그렇게 넘쳐나면 충청권도 가고 멀리 부산까지도 오지 않을까 좀 걱정도 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은밀하게 부산까지 아마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마 충청권 정도에서 지금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각 지역별로도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병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는 부산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공유를 하긴 하지만 이제 지역의 발생자가 이제는 또 지역 환자들이 입원해도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위기 상황이라고 또 하는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산시에서 12월 한 달간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고령층 분들이 8월 달 이전에 접종을 하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쯤에 가장 5달이 지난 추가 접종 기간을 대부분 다 맞이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돌파 감염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증가해서 고령층 3차 접종이라서 부스트샷을 이제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고령층의 분들이 온라인 접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간편 예약 접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독감 접종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당일에 의료기관에 방문만 하면 바로 접종하는 그런 걸 한 달 동안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돼서도 계획에 따라서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사전 예약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차 접종 대상자가 이조차도 이용을 잘 못한다면 행정복지센터와 이동반장 등을 통해서 대리 예약이나 접종 지원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제로 진행하는 것들도 이번에는 12월 한 달 동안은 그냥 독감 접종하듯이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기관에 백신이 당연히 주로 충분히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접종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이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그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백신 접종하면 돌파 감염은 있을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가는 것까지는 대부분 막아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항체가 생겼다가 어르신들이 항체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게 3개월마다 계속해서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느냐 어르신들이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의 주로 발생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가 접종을 이전에 해서 소위 말해서 황체의 역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의 상태에 주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스터샷을 저도 맞았고요. 이제 고려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됐는데 말씀처럼 이게 그러면 이제 석 달이나 5달 이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사실 그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소년조차도 3차 접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역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특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 같이 추가로 이런 것에 대한 변수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백신조차도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파이자는 오미크론의 일부 그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발표는 했지만 이런 변수들이 계속 가중이 된다면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될지조차도 아마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좀 이 시기적으로 저희보다 한 1년 전에 6, 8개월 전에 접종을 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간격이 너무 좁아졌다는 거죠. 외국과 저희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시간 동안에 오미크론 변이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전문가 집단의 현실적인 계룡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다 묶으면 되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일상 회복을 돌아가고 언제도 됐는데 오미크론도 상대적으로 좀 증상이 덜하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확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교수님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계속 사망자가 하루에 36명 평균이시거든요.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저는 857명인데 위중증 환자가 생긴 건 오늘 매일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꽤 오랜 기간 전부터 쌓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언제든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니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런 그 확진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지 않으면 어쩌면은 안타까운 사례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어렵네요. 근데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잘 감염되고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다국적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방세포와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지방 내에 특정한 어떤 면역세포를 감염해서 결국 면역체계를 훼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라 불리는 특정 면역세포가 감염되면서 우리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우리 단백질, 면역단백질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생성되는 것을 관측했다. 결국 이전에 좀 과체중이거나 특히 비만인 사람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이런 이유에서 생겼다라는 점에서 발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하면은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한창 그 코로나19 때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해가지고 살도 좀 찐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잘 감염된다. 그럼 이제 당장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것도 또한 교수님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 급격한 다이어트는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우리 계획을 가지고 뭐 한 달에 1kg 뭐 이렇게 뭐 0.5kg 이 정도의 흔히 체중 관리는 건강한 관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 이러면 한 달에 뭐 4kg든 5kg든 거의 굶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다이어트는 건강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걸 핑계로 식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소식을 하면서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는 뭐 이번 연구 결과도 바탕으로도 굉장히 근거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비만이나 이제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병에도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체중 관리는 평소에 이제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하는 게 좋겠지. 근데 그렇죠. 교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 입원율이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높다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입원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20.2%거든요. 예. 근데 영국은 4.5%, 싱가포르 6.9%,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인데 13.8%만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겁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중간하게 아프지 않고서는 입원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영국도 공공의료지만 기본적으로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는 무조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시설이나 또는 약간만의 증상이 있더라도 기존에서는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굉장히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우리 어쩔 수 없이 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병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를 전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크게 우리나라가 뭐 입원에 이렇게 안 하고 재택 치료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일단 반증하는 부분인데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입원을 권고를 했던 기존의 시스템은 지금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결국 의료진들의 피로도 그건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닌데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제 의료진들이 뭐 에크모 시설 늘려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료진이 좀 부족해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병상을 못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일선에 있는 의료진 중에서 특히 간호사분들이 피로감 때문에 사표를 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돈으로 보상되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박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코로나19를 직접 진료하는 여러 의료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10,000명을 곧 돌파할 것 같고요. 그러면 위중증도 심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